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랜만에 중학교 개념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제곱근과 실수의 첫 번째 내용, 제곱근의 뜻과 표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곱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항상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 용어가 등장을 하면 용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제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요. 그쵸? 제곱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뭘 모르냐? 근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죠. 그래서 제곱근은 제곱 더하기 근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인데 그러면 살펴볼게요. 제곱이 뭐냐? 우리 중학교 때 같은 수나 문자를 두 번 곱한 것을 제곱이라고 했죠. 같은 수나 문자를 두 번 곱한 것. 같은 수나 문자를 두 번 곱한 것을 제곱이라고 했다. 자, 예를 들어서 2를 제곱하시오. 그러면 2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산을 해서 우리는 4라고 쓰죠. 마찬가지 3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3의 제곱을 기호로 나타내면 3을 두 번 곱한 거고 계산하면 9다. 이렇게 한 것을 이제까지 배웠다고요. 중1 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뿔이란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곱근이란 제곱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곱의 뿌리다. 제곱의 뿌리다. 뭐 영어로 하면 스퀘어 루트다. 스퀘어가 제곱, 근이 루트, 스퀘어 루트다. 이때 우리는 뒤에 있는 이 단어는 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즉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곱의 뿌리를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간다는 소리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되니?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뭐냐면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는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곱하여 4가 되는 수가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겠죠.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2라고 답을 할 건데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2뿐만 아니라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되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2도 두 번 곱하면 4가 되는구나. 왜? 음수의 제곱은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 마이너스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를 우리는 2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것이냐? 바로 4의 제곱근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4의 제곱근이란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다. 같은 표현이에요.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되니?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도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물어봐도 2 4의 제곱근 물어봐도 2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곱근을 물어보는 표현이 무려 몇 개나 있구나. 3개나 있구나. 첫 번째,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두 번째, 4의 제곱근. 세 번째, 식으로 x를 두 번 곱하면 4가 된다. 요걸 풀면 x가 바로 뭐냐면 2하고 마이너스 2고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4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느낌이 오셨나요? 제곱의 뿌리를 찾는다. 제곱의 뿌리를 찾는다. 우리는 거꾸로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자, 첫 번째 우리 자연수의 제곱근을 한번 찾아볼게요. 9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3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3에는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9의 양의 제곱근. 자, 마이너스 3을 뭐라고 할까요? 그럼 당연히 9의 음의 제곱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제곱근은 제곱근인데 부호가 있으니까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이걸 우리는 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 수를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한 부르는 방법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뿔마삼 뿔마삼 이렇게 하는데 좀 그거는 조금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연습할게요. 25의 제곱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25의 제곱근은 5525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도 함께 나오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주기도 한다고요. 됐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121의 제곱근. 자, 우리 친구들 121 그러면 이거 좀 낯설어. 25는 5의 제곱, 9는 3의 제곱, 뭐 16은 4의 제곱, 64는 8의 제곱 좀 알겠는데 121은 좀 낯설어. 그런데 조금 더 숫자를 키워보시면 11의 제곱이 12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과 마이너스 11이 우리는 121의 제곱근임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곱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에서 어떤 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 중에서 10이 좀 넘는 수, 예를 들어서 11의 제곱, 121, 또 13의 제곱, 169, 뭐 이런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의 제곱, 289, 뭐 19의 제곱, 361, 뭐 이런 수들은 우리의 조금 눈에 낯설다고요. 왜? 소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소인수분해 하더라도 바로 이것들이 소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좀 낯설어요. 그래서 이런 수들을 몇 번 정도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와 같은 자연수의 제곱근은 금방 구하실 수 있겠죠. 자연수의 제곱근은 금방 구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분수의 제곱근. 예를 들어서 9분의 4의 제곱근 이런 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분수 또한 우리가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분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분모는 분모 따로 분자는 분자 따로 계산하시면 좋아요. 즉 9는 3의 제곱이죠.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3분의 2가 9분의 4의 양의 제곱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했다? 분수의 제곱근은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제곱근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분수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소수 해봐야 되겠죠. 소수. 자, 예를 들어서 소수 0.16 이거의 제곱근을 구해봅시다. 라고 해봅시다. 자, 소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헷갈릴 수 있냐면 0.16의 제곱근을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0.4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0.04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실수 안 하는데요.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게 맞아요? 0.4 마이너스 0.4가 맞아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0.4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소수 같은 경우 약간 헷갈리다. 그럼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즉 0.16을 분수로 100분의 16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약분을 하시면 안 돼요. 약분을 하시면 우리가 제곱근을 구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곱근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니까 10분의 4. 그게 바로 뭐예요? 0.4인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소수의 제곱근을 틀리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0.01의 제곱근과 0.1의 제곱근 매우 많이 헷갈립니다. 매우 많이 헷갈려요. 0.01의 제곱근은 0.1과 마이너스 0.1이지만 0.1의 제곱근은 조금 있다가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0.01의 제곱근과 0.1의 제곱근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어떤 수가 자연수로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자연수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3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3의 제곱을 일단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9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9의 제곱근이야. 그럼 9의 제곱근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3과 뭐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쵸? 근데 굳이 우리가 3의 제곱을 9라고 계산하지 않더라도 봤더니 3의 제곱의 제곱근은 여기 있는 3을 갖다 그대로 써주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받으시겠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5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5의 제곱을 계산하면 25야. 25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는 말과 똑같다고요. 그게 얼마예요? 5하고 마이너스 5. 그랬더니 두 번의 연습 결과 어떤 수의 제곱이 있다면 이거의 제곱근은 바로 밑을 적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1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0.1과 마이너스 0.1 이렇게 제곱근을 구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는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했다. 제곱근의 정의는 제곱하여 어떤 수가 되는 수를 말하는 것이고 x제곱은 9, x제곱은 25, x제곱은 121 이와 같이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수의 종류가 첫 번째 자연수일 때, 두 번째 분수일 때, 세 번째 소수일 때, 네 번째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어떻게 제곱근을 구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구나. 앞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있었잖아. 앞에 봤듯이 모든 수의 제곱근이 다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정답은 X입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앞에서 들어드렸던 이 모든 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모든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그렇다면 선생님, 제곱근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닌 게 있나요? 있다고요. 뭐냐면 바로 0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0이냐?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 중에서 유일하게 부호가 없는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0이에요. 즉 0의 제곱근은 0, 한 개입니다. 한 개예요. 한 개. 0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불어서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이 수의 특징은 뭐죠? 당연히 음수인 거죠. 양수했고 0 했으니까 음수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될까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수를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수학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음수의 제곱근은 빵개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대단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의 제곱근이 두 개인 건 아니다. 무엇일 때만, 양수일 때만 제곱근이 두 개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양의 제곱근, 그 중에 하나를 음의 제곱근, 그리고 0의 제곱근은 0이요.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배우려고 우리가 중3 수학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좀 새로운 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1의 제곱근 어떻게 이야기하죠? 1 마이너스 1. 4의 제곱근 어떻게 이야기하죠? 2 마이너스 2. 9의 제곱근 어떻게 이야기하죠? 3 마이너스 3.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1하고 4 사이에는 2하고 3의 제곱근 어떻게 구해요? 4하고 9 사이에 있는 5하고요, 6하고요, 7하고요, 8하고요. 이거 제곱근 어떻게 구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렇구나. 정말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되네? 이런 수를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으로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수학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호를 하나 탄생시킵니다. 앞에서 제가 제곱근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스퀘어 루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루트. 이때 스퀘어는 생략하고요. 루트에서 제일 앞에 있는 r를 살짝 느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좀 더 멋있게 딱딱 각을 지게 표현한 게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근호라고 합니다.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 또는 부호 이런 뜻입니다. 제곱근을 나타내는 부호 또는 기호라고 하고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루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근호 안에다가 숫자 2를 적고요. 마찬가지 마이너스하고 근호 쓰고 숫자 2를 써요. 마찬가지 3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근호 쓰고 안에다가 숫자 3을 쓰면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하고 근호 안에다가 3을 쓰면 음의 제곱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이걸 읽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제곱근이라고 읽어요. 제곱근이. 근데 이렇게 읽는 친구 이제까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읽어요. 바로 루트 2다. 이렇게 읽습니다. 뭐가 있어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루트 2, 이걸 읽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2, 읽어보시면 루트 3, 읽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3. 이걸 한꺼번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걸 한꺼번에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읽습니다. 다만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루트 2 또는 제곱근 2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머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다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렇게 근호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던 거 있죠? 자, 이거 0.1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하면 0.1이냐 잘 몰라요. 구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에서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루트 0.1 마이너스 루트 0.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0.01의 제곱근과 0.1의 제곱근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두 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 아주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또 던진다고요. 딱 이런 질문을 딱 던져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4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할 때 이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것을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맞다 틀리다? 맞아요. 즉 근호는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수에만 쓰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수에 써도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는 굳이 뭐하러 2-2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이 있는데 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낼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나타낼 수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 나타내진 않는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선생님 시험 볼 때 4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루트 4고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썼어요. 선생님 이거 근데 선생님께서 감점을 시키셨어요. 이거 맞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수학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4의 제곱근을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걸 감점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답이 2분의 4로 나왔어. 이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하라고 배웠습니까? 약분해서 2라고 쓰라고 배웠죠. 근데 답을 갖다 2분의 4라고 쓰면 어떻게 해요? 감점을 시키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즉
근호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데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면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감점을 당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지 않도록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선생님 어떤 경우에 그러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근호 안에 있는 이 수의 특징이 어떤 수의 제곱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4가 아니라 9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9로 바꾸면 우리는 3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9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9가 뭐예요? 3의 제곱인 거죠. 9가 뭐예요? 3의 제곱인 거예요. 아, 근호 안에가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면 굳이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지 않고 안에 있는 네모를 그냥 쓰면 되는구나. 4는 2의 제곱. 그래서 2가 나오는 거고 9는 3의 제곱. 그래서 3이 나오는 거고. 아, 그래서 근호 안에가 어떤 수의 제곱이 있다면 그 수를 그냥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아, 자꾸 질문이 연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요걸 한번 구해보세요. 루트 4의 제곱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그렇죠?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근데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4의 제곱근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아까 우리 이거 배웠잖아. 4의 제곱의 제곱근은 4하고 마이너스 4인데 살짝 한 단계 업을 시켜서 이 수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거는 4와 같은 수기 때문에 4의 제곱근을 구하란 말과 똑같다. 그래서 이것은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쓰셔야 된다. 매우 헷갈리죠? 이 두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 이걸 설명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뭐냐면 아주 많은 친구들이 시험 문제 냈을 때 틀리는 거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을 헷갈려 합니다. 다시 한번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을 헷갈려 한다고.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랑 제곱근 4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이 두 개의 답을 똑같이 써요. 4의 제곱근 2하고 마이너스 2. 뭐 내가 알고 있잖아. 자신 있게 이걸 알아. 제곱근 4? 이거 앞뒤를 그냥 바꿔 쓴 거잖아. 제곱근 앞에 4 뒤에. 그럼 똑같은 거겠지? 이것도 2하고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요렇게 써드리면서 이걸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루트 2요. 하나는 제곱근 2요. 이렇게 하면 이거 부르진 않지만 이 용어는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서 나온다고요. 제곱근 4란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바로 루트 4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제곱근 4는 루트 4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따라서 4는 뭐예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뭐랑 같다? 2랑 같다. 왜? 아까 우리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으면 이 어떤 수를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2를 나타내는 거지 마이너스 2까지 나타내는 게 아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제곱근 4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은 말이다? 바로 4의 양의 제곱근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한 번 더 연습, 한 번 더 연습 밑에다가 하고 끝낼게요. 자, 3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근 3을 구하시오. 자, 비교해 봅니다. 3의 제곱근 뭐라고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제곱근 3은 3의 양의 제곱근을 뜻하기 때문에 루트 3이다. 자,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학년 첫 번째 단원 제곱근과 그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